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징어의 승리라고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말고 오징어의 승리. 이게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중국의 OTT 업체 여우쿠가 예능 프로그램으로 오징어의 승리라는 거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게 뭐 어린 시절의 뭐 놀이,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세모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뭐 도전 뭐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네티즌들도, 중국 네티즌이 보기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오징어 게임 베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네티즌들 반응도 재밌었는데, 아니 우리는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우리의 어린 시절 놀이냐,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창피하다, 뭐 이런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여우쿠 쪽은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저작권 협의를 한 적도 없고, 뭐 여우쿠 쪽은 뭐 처음에 초고를 만들었다가 폐기했던 아닌데 뭐 실수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뭐 어떤 해명을 하면서 프로그램명을 이제 게임의 승리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에 또 한 중국의 어떤 제조 공장이 점차 짧게지만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오징어 그 게임의 진행 요원들 그 가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야, 이게 뭐 물론 한국이 만든 거긴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넷플릭스에 귀속되는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야, 그거의 재산권도 없는 중국이 이렇게 또 저렇게 어떤 뭔가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저 뭐 돈은 왕서방이 본다는 속담이 생각이 나고 뭐 씁쓸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오징어 게임을 둘러싼 전 세계들의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중에서 그 미국의 이제 뉴욕 무역관님이 써주신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K 콘텐츠의 무한 가능성이라는 리포트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실제 그 미국의 무역관님이 보시기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역관님 그 성함이 김동그라미 무역관님입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에서 그 다들 아시죠? 동그라미가 가장 아랫서열이고 중간 관리가 한 세모, 네모가 가장 높은데, 아무래도 김동그라미 무역관님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은 그 미국 시장에서는 좀 흥행이 다소 의외였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넷플릭스가 자신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딱 공개를 할 때 그 전에 이제 사전 마케팅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어권 콘텐츠이기 때문에 미국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사전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콘텐츠였대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처음에 흥행이 이제 번지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비영어권에서는 예전에 제가 발췌강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섹스 에듀케이션, 이 제목만 보더라도 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섹스 에듀케이션이 그 영어권 국가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오징어 게임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그 중동 국가들 요쪽을 중심으로 1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넷플릭스가 이제 의도적으로 마케팅을 했던 건 아니고, 이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밈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짤이라 그러죠. 그런 짤들이 온라인으로 바이럴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그 뒤늦게 이제 타게 됐던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의 순위를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가는 나라가 이제 전체 83개국이거든요. 그 중에 49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물론 이게 82개국, 3개국에서 1위를 했던 때도 있어요. 이제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순위가 1위가 아닌 곳이 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위가 22개국, 3위가 10개국, 4위가 2개국입니다. 이 순위를 보게 되면은, 야, 그러면 이제 오징어 게임을 누른 그 최강의 콘텐츠는 무엇인가? 한국의 마이네임이죠. 그리고 뭐 다른 콘텐츠는 갯마을 차차차. 보통 이제 마이네임이 1위를 하거나 갯마을 차차가 1위를 하거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 1위를 하거나 뭐 이런 정도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 영어명으로는 U라고 돼 있고, 그 외국 이름으로는 너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시즌 드라마물이에요. 굉장히 워낙 이미 인기를 끌었던 그 시리즈물이 새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은 사실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한국 콘텐츠가 한번 인기를 확 끌게 되면은 그 후속 작품에 대한 관심들도 꽤 높다. 그러면 이 후속 작품이 뭐 한국 거를 보니까 재밌네? 그럼 그 다음에 한국 거 나올 때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네임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그러니까 한번 그거 제작사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마이네임 저도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8편짜리라 그렇게 뭐 지루하지도 않고 길게 끌지도 않고 이제 한국 드라마 치고는 굉장히 좀 과감한 설정들 물론 거기에 뭐 약간 뭐 무간도라든지 이런 게 좀 이런 거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게 그렸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 자체, 어떤 비영어권 콘텐츠가 이제 영어권 시장에서 소비가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요즘 들어서 더 핫해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 부분이 사실 넷플릭스가 비영어권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미국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넷플릭스가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성숙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뭐 아시아, 중동 뭐 이런 쪽으로 넓혀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비영어권 콘텐츠가 필요했던 거고, 비영어권 콘텐츠 중에는 한국 콘텐츠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중국 콘텐츠 하면 그 느낌 있잖아요. 중국 특유의 그 중국스러운 느낌. 뭐 이런 게 되게 좀 다른 중국 외 시장에서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격들이 좀 있는 거고, 뭐 일본 콘텐츠는 또 그 느낌 아시잖아요. 일본도 어느 순간 진짜 한때는 그 J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는데, 요새 뭔가 좀 갈라파고스적이고 뭔가 애니메이션적이고 뭔가 정말 딴 나라의 딴 세상 얘기 같은 그 일본 특유의 콘텐츠물도 글로벌하게 먹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정도의 제작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 콘텐츠, 비영어권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미국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꼈지만 한번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K 드라마의 시청이 넷플릭스 기준 한 20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같은 기간에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도 한 80%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비영어권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K 콘텐츠는 한 200%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넷플릭스의 글로벌 TV 최고 책임자였던 벨라 바자리아는 지난 2019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OTT 가지고 경쟁을 했던 영어권 콘텐츠만 가지고 경쟁을 했던 것 때와 달리 자신들이 비영어권 시장으로 넓혀가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애드온했던 것이 2019년 이후에 지금의 K드라마 시청률이 200%가 나오는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2015년 이후에 한 5년 동안 K 콘텐츠에 한 7억 달러, 한 8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2020년 한 해에만 5억 달러, 그러니까 지난 5년간 7억 달러, 올해 한 해에만 5억 달러 를 투자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 성과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넷플릭스 투자는 5억 달러니까 대충 한 6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한국 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한 5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성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무려 8,200만 가구가 오징어 게임을 시청을 했다고 해요. 이전 최고 기록은 이제 브리저튼이 한 8천만 뷰 정도가 됐는데 이미 그거를 넘어선 겁니다. 오죽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넷플릭스 CEO가 실적 발표할 때 노란색 추리닝 입고 나와가지고 저는 약간 오일남 느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미국의 아이들의 최대 명절 할로윈데이가 이번 달 말에 이제 31일 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용품 중에 하나가 녹색 트레이닝복, 참가한 선수들이 입는 녹색 트레이닝복, 그리고 진행 요원들의 점프수트와 마스크, 그리고 VIP 가면이 지금 이미 인기 코스튬으로 예약을 다 하고 있고요. SNS에서는 오징어 게임 소품을 만드는 방법,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이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미국 사람들은 한 번도 손대보지 않았을 것 같은 양철 도시락, 그리고 오징어 게임 명함, 달고나 세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오는 술래 나오는 영희 인형 있잖아요. 그 영희 인형을 옷에다가 새겨서 벌린 의상, 영희 인형 진천에서도 놀고 있는 거 아시죠? 진천 가면 그거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캐릭터도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많은 인식을 줬고, 이것도 뭔가 밈과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 제품들이 지금 아마존, 이베이 이런 데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게 다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중국 제조사에서 다 만든 거고 이거에 뭐 저작권 보호도 안 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누가 파는지도 모르고 한국이 물론 여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한국의 물건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그러니까 한국의 콘텐츠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진 누군가가 돈을 벌면 야 한국에는 뭔가 좀 되는구나 하면은 앞으로 그 단가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 배분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게 그냥 중국에서 다 파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심지어 한국의 쿠팡에서 팔고 있는 오징어 게임 관련 용품들도 다 중국에서 받듯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의류의 제조 공장이 중국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디즈니만 하더라도 제가 디즈니 콘텐츠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만 보려고 그래도 디즈니 콘텐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즈니는 샵을 만들어서 자기네 어떤 물건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세게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품 하나 정말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야, 디즈니 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디즈니 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바로 들어온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한국 콘텐츠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보호를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관님이 이번에 그 김동호라미 무역관님도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미 그 한국의 콘텐츠 수출은 화장품이나 가전, 농산물, 화장품 뭐 K-뷰티 뭐 이런 걸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던 K-화장품 그리고 가전, 뭐 한국 가전제품 뭐 진짜 뭐 월풀을 넘어설 정도로 LG전자, 삼성전자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을 이미 콘텐츠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108억 달러, 10조 원이 넘는데 파생효과까지 생각하면 경제효과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약간 맹점은 있어요. 한국의 가전제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 기준으로 수출은 이걸 넘어섰다는 거고 실제로 제가 그 동남아 쪽에서 이제 그 한일식 식당 한시국 음식 이런 거 파는 분 그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진짜 그 한류 스타들이 한번 뜨면 한국 드라마가 한번 뜨면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잘 된다는 얘기는 그 자체의 가치도 크지만 이걸로 인해서 한국 제품, 한국의 문화, 한국 음식을 파는 그냥 그 외국 사람이 팔아도 한국 음식을 팔면 그 자체로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을 할 때도 정말 한국 그 콘텐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할 때도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역관님이 지적하신 점 중에 제일 그 뼈 아픈 게 뭐냐면은 코트라 뉴욕 무역관 IP데스크의 박다미 변호사님의 얘기인데 2021년 9월 29일에 중국의 의류업체가 의류, 신발, 모자, 코스튬 상품에 대해서 스쿼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표준 문자 상표를 미국 특허 상표청에 출원했다. 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에서 신청하지 않았고 넷플릭스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름 등록하지 뭐. 그러면서 스쿼드 게임이란 이름에 대해서 의류, 신발, 모자, 코스튬을 미국에다가 신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도 이거를 감안을 해서 상표권을 받아주진 않겠지만 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중국이 너무한다고 비판을 하는 것도 적절하겠지만 오징어 게임 관련한 제작사들이 이거를 빨리 조기에 지적을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한 상표권을 어떻게 뭐 넷플릭스가 하든 우리가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미국과 유럽 등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모든 주요 국가의 상표권과 저작권 확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치사하게 그런 거 하냐라고 욕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보다 더 앞서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왜 우리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저는 제작 환경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작을 할 때 이 제작된 콘텐츠를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방송국이라든지 딱 이렇게 한정된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이 제품을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콘텐츠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좀 더 활용하거나 아니면 보호를 해야 된다는 정도의 의지도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콘텐츠 자체도 불법 복제에 대해서도 잘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2차, 3차 되는 어떤 파생되는 물건들, 패러디들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의류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뭔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펀딩이 되고 감독이 만들어지고 시나리오가 되고 어떤 팀이 꾸려지면 그때 제작을 하는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 그리고 그 인력들은 그 제작이 끝나고 나면 다 흩어지는 그럼 이 제품이 다 팔리고 콘텐츠가 소비된 이후에 생겨나는 그 다음에 저작권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흩어져서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제작사들도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작사가 뭔가 지금은 조금 더 커진 애들이 있긴 하겠지만 정말 우리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제작사들이 만들었다 사라졌다 만들었다 사라졌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한류의 외국으로 팔린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외국에 있는 바이어가 우리 콘텐츠를 보고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먹히겠네 라고 해서 사갈 때만 의미가 있는, 우리가 뭔가 세계 시장을 상대로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요만큼이었으니 요만큼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그걸 사가거나 누군가가 그걸 활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2차적인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굳이 지적재산권을 뭐 거기에서 상표 출원을 해가지고 뭐 돈을 쓴다거나 뭐 해외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인식을 가지지 못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시장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그럼 디즈니는 왜 그렇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잘하냐? 디즈니는 그동안 쌓여왔던 노하우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대상으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콘텐츠에 대한 2차 저작물, 거기에 뭐 의류가 됐든 인형이 됐든 장난감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판매까지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작사들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즈니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럼 한국 콘텐츠도 지금은 진짜 떴다방처럼 한번 만들어졌다 사라지고 하는 구조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의 콘텐츠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확인해가는 과정에 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이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작사의 사이즈도 좀 더 커져야 되는 거고, 그 제작사에서 일하는 방식들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일용직 근로자 쓰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진짜 뭔가의 하나 생태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고 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작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봤던 게,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해외에서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어떤 큰 시장에서는 그나마라도 영어권 그 외신들이 보도를 하니까 우리가 아는 건데, 진짜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뭐 모잠비크에서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을까? 뭐 칠레에서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코트라의 어떤 해외 무역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한국 콘텐츠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런 리포트들을 통해서 우리 콘텐츠가 저 나라에선 저렇게 소비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어떤 경험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콘텐츠는 이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됐었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2차 파생물에 어떤 비즈니스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축적해 갈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무슨 오징어의 승리니 뭐 지적재산권도 없는 그런 그 야매 물건, 심지어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나가지도 않아요. 거기 넷플릭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뱉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거기 다 불법으로 다 다운받아서 봤을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흉내내거나 뭐 그럴 건 아니겠지만, 좀 더 이제 K 콘텐츠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이걸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어떤 현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걸 현지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국내의 어떤 그 전략,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인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충원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보여줬던 한류 콘텐츠의 파워를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게 진짜 이런 그 오징어 승리 같은 굴욕을 좀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K 콘텐츠가 한 단계 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무역관님의 보고 중에 제일 좀 흥미로웠던 게, 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하신 건데요. 한국의 콘텐츠 생산 능력이 이제는 단기 흥행이 아니라 헐리우드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K 콘텐츠의 무한 가능성, 미국 뉴욕 무역관 김동그라미 무역관님이 써주신 리포트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과 K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